안녕하세요.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 면제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채무자회생법상 보증채무 부종성의 예외와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특별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30조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범위에 따라 감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 절차에서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2.3,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주채무가 감경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 면제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고 다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면 대표자의 재기가 어려워지고 기업회생의 실효성도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회생계획에서 원금을 삭감한 경우뿐 아니라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변제를 정한 경우도 특별 규정상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변제기 유예나 장기 분할 변제로 변제 조건이 완화된 경우 역시 연대보증채무는 같은 비율로 감경 면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2.3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회생 절차에서는 감면된 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특별 규정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해당 기금 등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 2.3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추적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2.3 등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 개정법은 재단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면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2.3 등은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법인 파산에 대해서는 면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인회생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시점에 권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연대보증채무 감면의 효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만으로는 채무 감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연대보증채무 감면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특별규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 보증채무 감경 면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